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청약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재미삼아 배정 결과를 예상을 해보았으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같은 일정으로 청약 예정이었던 신성 ST는 일정을 10월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부에는 두산 로보틱스만 단독으로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까지 딱 9일이 남았습니다. 요즘에 한국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로봇입니다. 로봇 종목 중에서도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는 두산 로보틱스처럼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엄청나죠. 오늘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거의 2주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워밍업 영상에서 레인보우 밸류를 두산 로보틱스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레인보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서 벌써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3.8조 원이던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상단 공모가가 26,000원이고 상단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1.7조 원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레인보우 정도로 시가총액이 맞춰진다고 보면 주가는 58,000원이 되는데요. 상단 공모 가격보다 3만원이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기관들은 훨씬 더 크게 체감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관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보기 전에 설레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수요 예측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배정 결과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두산 로보틱스의 모집 규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총 162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수량 중에 405만 주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가 7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요. 증권사별로 배정 수량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약 137만 주로 배정 물량이 34% 정도 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메인 주관사입니다. 이 두 증권사는 1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약 46만 주를 배정받는 NH투자증권, KB증권을 2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 14만 주씩 배정받는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을 3그룹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느 증권사로 청약을 해야 균등 배정이 유리할지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대형 공모주들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를 해본 종목은 작년 1월에 상장했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1년도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이렇게 4개 종목을 참고를 해볼 텐데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이번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몇 배나 더 큰 정말 초대형 종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이 평균 한 1800대 1 정도 나왔고요. 의무 확약 비율이 LG엔솔은 무려 77%가 나왔습니다. 가장 적게 나왔던 카카오뱅크도 의무 확약 비율이 45%였거든요. 지금은 기관들이 뻥튀기 청약을 하지 못하게 자금 납입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기관 경쟁률이 이 종목들보다는 적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기관 경쟁률보다는 의무 확약 비율이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수요 예측 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종목 균등 배정 결과는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공모주 역사상 가장 큰 종목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7개 증권사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KB증권이 모집 수량의 46%를 가져가면서 메인 주관사였고요.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2그룹 증권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증권사는 모집 수량의 2%씩만 배정이 되었고요. 이 4개 증권사는 3그룹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균등 배정 결과를 보면 7개 증권사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은 균등 배정 수량이 0.3주로 아주 적었고요. 나머지는 한 주에서 2주까지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배정 수량을 보니까 1그룹은 1.2주, 2그룹이었던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평균 1.6주를 배정을 받았었고요. 마지막 3그룹은 평균 1.2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정 수량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았던 2그룹 증권사로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였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비례 배정을 하지 않고 전부 균등으로만 배정했던 종목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주관사가 4개 증권사였습니다. 삼성증권이 배정 수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메인 주관사였고요. 대신증권이 2그룹, 그리고 나머지 한투와 신한투자증권은 3그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균등 배정 결과를 보면 1그룹이었던 삼성증권은 2.8주가 배정되었고요. 2그룹이었던 대신증권이 3.2주로 가장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그룹인 한국투자증권은 1.2주, 신한투자증권은 1.7주가 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2그룹이었던 대신증권으로 청약하신 분들이 가장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21년 9월에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는 8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는데요. 메인 주관사는 물량을 32%씩 가져간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었고요. 그리고 2그룹은 하나증권과 KB증권, 그리고 나머지 삼성증권부터 신영증권까지 4개 증권사는 3그룹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 종목도 균등 배정 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대부분 균등 배정으로는 한 주에서 2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 3그룹이었던 삼성증권만 0.8주로 한 주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균등 배정 수량을 평균을 해보니까 1그룹 증권사는 1.5주, 2그룹은 1.3주였습니다. 그리고 3그룹도 평균 1.3주가 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세 그룹 중에서는 메인 주관사였던 1그룹 증권사로 청약하신 분들이 가장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KB증권이 메인 주관사였고요. 한국투자증권이 2그룹, 그리고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은 3그룹으로 분류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3그룹의 현대차증권이었습니다. 6.6주로 유일하게 6주 이상을 배정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그룹이었던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적은 3.5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증권이 평소에 청약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 수가 가장 적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종목을 살펴보니까 균등 배정이 유리했던 그룹이 비교적 골고루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그룹이 2표가 나왔죠. 그래서 배정 수량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2그룹 증권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관사를 보면 1그룹과 2그룹 4개 증권사가 청약을 자주 주관하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계좌가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7개 증권사 중에서 계좌 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신영증권과 하나증권인데요. 하지만 이 두 군데는 배정 수량이 3%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균등 배정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소리이겠지만 결국 청약이 시작되어야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한지 알 수는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2그룹 증권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경쟁률 보면서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첫날에 청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그냥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은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증권사가 유리한지는 뚜껑이 열리면 다시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청약이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비교를 해보았던 종목들은 모집 금액이 모두 1조 원이 넘어가는 초대형 종목들이었거든요. 이번에 두산로보틱스는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약 4천억 원을 모집하니까 아무래도 사이즈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사이즈가 컸던 종목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 1월에 LG엔솔 이후에 모집 규모가 크면서 청약도 흥행한 종목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올해 여름에 상장했었던 필에너지가 956억 원을 모집하는 사이즈였는데 계좌 수가 약 66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었고요. 증거금이 약 1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상장했던 성일하이텍,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일하이텍이 당시에 1335억 원을 모집을 했고요. 청약했던 계좌 수는 92만, 그리고 증거금이 약 20조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는 성일하이텍보다 청약 규모가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계좌 수는 조금 더 늘어난 100만 계좌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성일하이텍보다 두산이 모집 규모가 3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증거금은 37조 원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배정 수량을 통합해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균등 배정 수량이 약 202만 주 정도 됩니다. 제가 예상했던 계좌 수 100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한다면 균등으로 받는 배정 수량은 2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금이 37조 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이 1400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본 비례 경쟁률 1400대 1이라면 비례 한 주를 받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1820만 원이거든요. 제가 늘 비교하는 금리 3.6% 파킹 통장으로 4일간 이자는 6075원이고요. 5% 마이너스 통장 금리로 나흘간 이자가 9973원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비례 한 주 받는데 필요한 이자 비용은 6,000원에서 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설레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상장할 때까지 로봇 섹터 주가들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